이번 주말 허리케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절 연휴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권자들이 모여 만든 유권자 협의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권익은 이젠 스스로 챙기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수질 안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0일 뉴욕시 정부의 공립학교 납 수돗물 검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검사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퀸즈에서 한 6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직전 뉴저지 플레인필드에서 3사람이 총에 맞아 1사람이 죽고 2사람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이 차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 허리케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노동절 연휴 나들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미 기상청이 노동절 연휴인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트라이스테이트에 열대성 허리케인인 헐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된 주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입니다. 허리케인 헐민은 오늘 아침 그 중앙권이 플로리다 템파의 남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주말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인근 북동쪽 연안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주말, 특히 일요일에 뉴욕과 뉴저지 거센 비바람 예상되고 있어 노동절 연휴 피서 계획 시 해안가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열대성 허리케인 헐민은 월요일 오전부터는 약해지다 점차 소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30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 유권자들이 모여서 만든 유권자 협의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협의회는 지역 거주민으로서의 권리와 권익은 이젠 스스로 챙기자는 취지에서 출범했습니다. 팰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회에서는 토지 용도 변경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특별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표결부터 실시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다. 주거 전용 지역인 AA 조닝 일부에 3층 이내의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한인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타운 내 거주 인원이 증가해 교통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등이 생겨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타운 의회가 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한인들은 타운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파크에 사는 한인은 공식 집계만 6천 명이 넘으며 실제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시민권자는 3,5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협의회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2,200여 명에 그치며 이 중 지난 총선에 실제 투표한 사람은 1,000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팰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정치의 기본인 투표율을 높여 팰파크 주민 중 53%가 넘는 한인들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그 가장 큰 일은 3,500명 되는 시민권자들, 아직까지 1,300명이 유권자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매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활동을 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그 시민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요. 권영만 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한인단체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지만 이 유권자 협의회는 개인의 이익이 출구되지 않는 단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팀이 되고 그 팀이 모여 협의회가 되는 체계를 갖춰 모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아는 이름이 있으면 찍고 또 같은 당이면 찍고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나 투표를 해왔어요. 그런 것을 좀 지향하고 이 후보자의 양력이나 경력, 했던 주요 업적 같은 거를 사전에 다 우리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투표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우리 그 타운에서 한인 정치인 지망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좀 검증 작업을 거치려고 그래요. 또 우리 시민들의 뜻과 일치하면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를 지금 갖춰서 권영만 대표는 앞으로 타운 정부가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는지도 감시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협의회에 가입해 함께 힘을 합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의 권리 찾기 운동. 한인의 정치력이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TV 윤날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안전할까요? 아이들이 마시는 뉴욕시 공립학교 수돗물 수질 안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31일 뉴욕시 정부의 공립학교 납 수돗물 검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검사 방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검사 시 2시간 틀어놓은 수돗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질 검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지난 3월에서 6월까지의 시 전역 공립학교 1,500곳에서 수돗물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 채취 샘플 1%에만 연방환경청의 기준을 넘어섰다며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2시간가량 틀어놓은 수돗물의 경우 납성분이 이미 밖으로 빠져나간 뒤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납오염 수치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정부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가 발표한 올해 민사의정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에 머물렀었던 뉴욕시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률이 올해는 27%로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 이 같은 법률 서비스 이용 증가로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2년간 세입자의 퇴거 사례도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민아파트 신청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또 하나의 서민아파트 신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 허드슨강 인근의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웨스트엔드 애비뉴 선상에 신축 중인 고급 주상 복합 건물에 포함이 된 서민아파트 116개 유닛에 대한 입주 신청 접수를 지난달 30일 개시했습니다. 이 아파트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1일까지입니다.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 자격은 연소득으로 결정지어지며 2인 가구 기준으로 5만 8천 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31일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더는 사면은 없을 것이라며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이민정책 연설에서 미국은 주권 국가로서 이민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된 첫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제시한 불법 이민 방지 대책은 총 10항에 달하며 멕시코 접경 지역의 거대 장벽 건설과 이민 심사에서 사상 검증, 연방 이민 세강국 산하 불법 이민 추방 태스크포스 설치, 비자법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밝힌 이민 강경 정책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멕시코 접경 지역에 설치할 거대 장벽은 첨단 기술을 동원해 지상과 지하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솎아낼 것이라며 거대 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선 무관용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제 불법 이민자의 검거, 석방이라는 악순환을 끝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시리아, 리비아 난민 수용이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리아, 리비아 난민 수용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강경 반이민 정책 발표는 최근 이민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트럼프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이민 정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불법 이민자 추방과 거대한 장벽 건설을 골자로 한 반이민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측이 맹공을 퍼부면서 양측 간의 대립전선이 더욱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트럼프의 반이민 공약에 히스패닉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비중이 높은 히스패닉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5,541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초 조깅을 하다 실종된 뒤 퀸즈 하월드 비치 습지대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된 30살의 여성 카리나 베트라노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됐습니다.
이 살인 사건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용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해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으나 최근 목격자가 나타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가 완성됐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발표한 이 몽타주를 토대로 이 용의자는 35살에서 45살 사이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이며 5피트 10인치의 신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몽타주가 용의자 검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로다에 위치한 로만 카톨릭 사립대학 펠리시안 대학의 학생 주거시설 감독관이 흑인 학생들을 폄하하는 인종 모욕 메일을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라우라 피에로티 여성 감독관의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발송이 된 흑인 모욕 발언이 담긴 이메일은 이 대학 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해당 대학의 앤 프리스코 총장은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이 감독관의 계정을 이용해 이메일을 보내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독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아마존에서 주문한 물품이 없는데도 주문 또는 배달 확인 이메일을 받았다면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마존을 사칭한 이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메일들은 속임수가 점점 교묘해지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형도 단골이라 고마움으로 선물을 보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상품권을 증정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은 고객의 주문을 이메일로 확인하지만 첨부가 된 링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반드시 아마존은 주문 내역을 공개하고 자신의 계정을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7위의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배편이 부족해 미국의 수출입 업체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아시아 화물 운임이 치솟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진해운 선박 3척이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에 기항할 예정이었으나 이 선박이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될 것을 우려한 항구 측에서 입항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회사들이 새로운 해운사와의 선박을 예약하고 이미 선적한 물건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당장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인한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파라무스 파크몰의 메이시스 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백화점 브랜드들은 앞다퉈 아울렛을 오픈하는 추세입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10일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파라무스 파크몰 내에 메이시스 백스테이지라는 대형 아울렛이 오픈합니다. 메이시스 측은 개장을 앞둔 이곳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내 첫 메이시스 아울렛이며 23,000 스퀘어피트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시스 백스테이지에선 2월 상품인 의류, 가방, 신발 이외에도 현대적인 디자이너들의 신상품 등을 원래 가격에서 20%에서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유명 백화점 브랜드인 삭스피스 애비뉴, 니먼 마커스, 놀스트롬 등이 할인 상품만 판매하는 할인 매장을 다수 오픈하면서 메이시스도 이 대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메이시스는 미국 전역의 728개의 매장 중 100개의 매장이 폐쇄한다고 밝힌 반면 메이시스 아울렛 매장인 백스테이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기존의 전통 백화점 브랜드들이 오랜 경제 침체와 늘어나는 재고 정리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아울렛 운영 등의 정책을 펼치는 추세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어제 경기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 중반까지 3대0으로 앞서다 막판 2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후반 3분 동안에만 2골을 허용하며 수비의 집중력이 아쉽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6일 밤 10시, 미국 시각으로는 10월 6일 아침 9시에 펼쳐집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퀸즈에서 60대 여성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퀸즈 자메이카 노던 로드에서 60세의 나즈마 카남이 칼에 찔려 인근 자메이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증오 범죄로 보이는 증거는 없으며 피살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아직 용의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플레인필드에서 3사람이 총에 맞아 1사람이 죽고 2사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 직전에 플레인필드의 힐사이드 애비뉴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들은 길거리에 있다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사망했으며 등과 다리에 각각 총을 맞은 사람과 총을 맞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총을 쏘고 달아난 차량을 단서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실 때 기어와 시동 체크 꼭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이 차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여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차를 정차해놓고 근처 상가에 들어갔던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밝혀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하얀색 밴으로 운전자가 내린 뒤에 후진이 되다 점차 속력이 붙으면서 도보까지 침입했고 결국 푸드트럭 옆에 있던 보행자까지 덮쳤습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80세 여성과 71세 남성으로 이 중 80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브롱스 경찰은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용의자 남성이 지난 8월 달에만 최소 2번의 여성 노인을 상대로 절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8월 14일 애덤스 플레이스에 위치한 90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돈과 그녀가 차고 있던 보석 등 귀중품을 강탈해 도주했습니다. 두 번째 절도는 8월 21일 저녁 아서 애비뉴와 이스트 188가를 걷고 있던 82살의 여성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도주했습니다. 어제 카약을 타다 페리와 접촉 사고를 난 11명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 중 9명은 퇴원했고 2명은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화요일 저녁 퇴근하는 사람을 태우고 저지시티로 향하던 페리가 카약을 타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맨해튼 카야킹 컴퍼니 측은 카약 강사인 제니 카타제나 씨가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다쳐 치료 중이며 카약을 타던 사람들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운행은 사고가 난 뒤 하루가 지난 어젯밤부터 재개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한 30대 남성이 뒤에 오는 여성의 문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살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 45분경 31세 남성 모함메드 로빈스는 맥도날드로 들어가던 중에 실수로 맥도날드를 나가는 여성을 보지 못하고 문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과 같이 있던 남성이 총을 꺼내 그를 겨눴습니다. 기습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일요일 오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현재 총을 겨눈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의 딸의 아빠인 로빈슨의 어이없는 죽음에 그의 가족은 애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BTV 단신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처음으로 지카균을 보유한 모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농무소비자부는 현재 지카 전염이 확산 중인 마이애미 비치 구역에서 채집한 3개의 모기 표본 묶음에서 지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카 방역 작업을 전방위로 벌여온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이 모기에서 직접 지카 바이러스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이민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가 멕시코를 전격 방문한 직후에 초강경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멕시코 방문을 놓고 미 언론들은 국경 장벽 설치 비용과 관련한 논란만 더 나았을 뿐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와 외국 정상과의 무난한 만남으로 예비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비공개 면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벽 비용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에토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장벽 설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사상 최대 세금을 물린 유럽연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유럽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2배로 올리는 계획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세법 891장에 따르면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판단할 때 미국의 기업들을 차별하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들에 대해 세율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재무부와 의회 등 이번 사안을 놓고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응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극단적인 조치로 다른 조약들과 배치돼 법원에서 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환경 보호를 현행 가톨릭의 7개 자비 덕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황은 이를 신자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신앙의 핵심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며 환경 보호를 카톨릭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자비의 7가지 덕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봉에서 알리 봉고 대통령 대선이 확정 발표된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와 군경의 유혈 충돌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수도 리브르빌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고 가봉 당국은 대선 발표 당일부터 이틀에 걸쳐 시위대 등 1,1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호소하며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신임 대통령이 31일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한 TV 연설을 통해 정부 지출을 축소해 경제를 되살리고 투자 유치를 위해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테메르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되자 3시간 뒤 취임식을 통해 대통령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유럽의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세 미만 인구의 이른바 청년 실업률 기준을 보면 그리스는 50.3%를 기록하는 등 2명 중에 1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다음으로의 청년 실업률은 스페인이 43.9%, 이탈리아가 39.2%, 포르투갈이 26.3%, 프랑스가 24.4% 순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개발업체인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1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 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엔진 가동 시험 도중 중에 폭발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로켓과 위성 등 적재물들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된 팰컨 9 로켓은 오는 3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며 발사 준비를 위해 다양한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뉴욕, 뉴저지가 열대성 태풍 헐민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 헐민이 오늘 아침 플로리다 템파의 남서쪽 영향권 아래서 노동절 연휴 동안 트라이스테이트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인근 북동쪽 연안까지 올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뉴욕, 뉴저지 최대 초속 27m 태풍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계속해서 태풍 업데이트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반면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9도, 섭씨 20도 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는 3일 토요일은 구름이 뒤덮여 흐리겠고 밤에는 비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되겠습니다. 4일 일요일 비와 바람이 매우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뉴욕, 뉴저지 태풍 영향권 아래 있을 것으로 보여 단단한 대비책 세우셔야겠습니다. 이날 비는 밤늦게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5일 월요일도 온종일 구름 끼고 흐리겠습니다. 이날 비는 예측되지 않고 있으나 계속해서 날씨 체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9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계속해서 태풍 헐민 업데이트 소식 체크하시고 월요일에는 태풍이 소멸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특히 주말 동안 해안가로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의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첫날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